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수능 영어 개념 강의를 하게 된 허우주 강사라고 합니다. 이 영상은 주로 선생님이 지금 일하는 청담어학원 광교 브랜치 학생들이 시청을 할 것 같은데요. 꼭 그 학원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수능 영어를 준비하는 누구나라면 여러분이 중학생이건 고등학생이건 혹은 선생님이 수능을 준비했던 재수생이건 누구나 시청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름은 허우주인데 이름이 상당히 특이하죠? 여러분,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라고 다들 아실 텐데 거기 검색하면은 선생님 페이지가 가장 이제 첫 번째로 떠요.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을 이렇게 페이지에서 이 사람이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구나 라고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학습자랑 교수자의 어떤 심리적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비록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 모르지만 적어도 여러분만큼은 이 사람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만큼 좀 신뢰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앞서 말했듯이 크게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그냥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고, 첫 번째 수능 영어 시험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내가 목표를 하는 게 있죠? 뭐죠? 수능 영어 시험에서 내가 고득점을 받겠다. 그래서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학교에 가겠다.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준비하는 게 뭐인지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의 구조, 그리고 문항 유형, 등급은 어떻게 나눠지는가, 그런 것들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두 번째로는 선생님이 독해 5대 노하우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선생님이 2014년에 처음 수능 시험을 준비했거든요. 그때 제가 한국 나이로 20살이었어요. 선생님은 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좀 이제 뒤늦게 공부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깨달아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제대로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면은 오늘이 이제 2026년이니까 와, 벌써 12년이 됐네요. 시간이 금방 가죠? 네, 그 12년 동안 선생님이 이제 좀 체득했던 것들, 깨달은 것들을 5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니까 넘어간다 치더라도,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이거는 꼭 들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학습 방법 내지 선생님이 이제 당부하고 싶은 것들인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은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수능 영어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 그런 뻔한 얘기를 얼마나 재미있게 하느냐, 그게 스타 강사의 노하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이 오늘 굉장히 재밌게 선생님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하면서 즐겁게 수업할게요. 여러분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약간 사촌형 내지 삼촌이 하는 얘기 듣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는 수능 영어, 이게 뭘까 알아볼 텐데, 여러분 그 교육과정 같은 걸 한번 찾아서 읽어본 적 있나요? 우리 고교 영어 교육과정 이런 것들 있죠.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외국어는 영어다.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연마함으로써 이제 정부는 뭘 원하냐면은 여러분이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해요. 선생님, 그게 글로벌 문제요? 네, 우리가 기후 변화라던가 이제 글로벌 불평등 이런 것들. 자,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은 그 문제 상황을 내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해를 했으면은 그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논리적으로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영어를 통해 여러분의 이해력 그리고 논리력을 평가받는다. 그게 수능 영어 시험의 본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시험 구조는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시간이 70분인데 여러분 국어가 몇 분이죠? 네, 국어가 80분이죠. 수학은요? 수학이 100분이죠? 그러면은 국어랑 수학보다도 시간이 짧네요. 오케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간이 좀 촉박할 수 있겠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시험에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문항은 45문항이 있는데 듣기가 17개, 독해가 28개잖아요. 여러분, 이 두 개 시험은 사실상 다른 시험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좀 난이도의 편차나 좀 시험의 구성이 되게 다릅니다. 여러분, 듣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인터넷 강의 사이트를 봐도 좀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맡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독해 중심적으로 공부를 한다. 왜? 독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렵습니다. 듣기는
사실 많은 학생들이 따로 준비를 안 하기도 하죠. 요즘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영어 학원 많이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수능 정도의 듣기는 충분히 이제 뭐 독해가 되는 학생이라면은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이제 독해 위주의 학습을 하게 된다. 자, 총 100점 만점이고요. 2점짜리, 3점짜리 있는데 총 10개 있습니다. 자, 듣기에서 3개, 독해에서 7개 있고요. 우리는 이제 독해에서 7개를 맞추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등급은 여러분 뭐 수능 9등급제로 이루어져 있고, 자, 우리가 1등급은 90점 이상이다. 여러분, 여기는 이제 쳐다보지 맙시다. 우리는 아무리 못해도 여기 이상. 자, 근데 여기를 달성하려고 해도 여러분 2등급을 맞추려면 1등급을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1등급을 따려면은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약간 활쏘기랑 비슷해요. 우리가 뭐 양궁 선수들 보면은 내가 타겟으로 하는 것보다 좀 더 살짝 위를 맞춰야 그래야 이제 중력으로 내려가서 내 표적이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뭐 1등급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100점 만점을 목표로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절대평가 뭐 2018년부터 이제 절대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대학교가 이제 연대 17학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4% 이상을 이렇게 1등급으로 끊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점수가 항상 비슷해요. 우리가 지금 이제 90점이 1등급인데 우리 때는 한 92점 정도 내지 뭐 91? 이게 수능 영어 1등급 컷으로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90점대 초반 이상은 반드시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항의 유형은 여러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25분 동안 듣기하고 나서 이렇게 독해 푸는데 첫 번째 18번, 19번은 글의 목적, 그리고 뭐 필자의 심경, 뭐 글의 분위기를 하게 되죠. 이것도 이제 어렵지 않죠. 기본적으로 글의 주제, 그리고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어떤 키워드 같은 게 있어요. 그것만 캐치하면은 얘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 요지, 제목, 이거를 대입하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내가 이거를 글을 본다. 그래서 얘도 주제만 잘 캐치를 하면은 풀려요. 그러니까 지문을 전체를 읽을 필요도 없어. 한 절반 정도? 뭐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번 끝부분 한번 보고. 그러면은 여기도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선생님 뭐라고 하면은 OX 퀴즈라고 했잖아요. 그래프를 해석한 것으로 옳은 것은, 혹은 뭐 이 안내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의 약간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야, 브레이크 타임. 쉬어가는 시간. 자,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뭐가 시작된다? 진짜 시험이 내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는 대략 아무리 못해도 한 10분? 한 15분 정도에 다 풀어주셔야 됩니다. 다 맞는다를 생각해도. 왜? 그래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간을 많이 소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9번, 30번은 어법, 어휘 나오는데, 어법은 여러분이 그 중학교 때부터 영어 문법 같은 거 이제 배우셨죠? 그거를 전부 평가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주 나오는 것들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은 그것만 약간 특강으로 방학 때 듣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법 보고 어휘, 이것도 여러분이 12년 동안 어휘 공부해온 것들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빈칸 추론인데요. 여러분 저가 시험을 볼 때만 해도 이 빈칸이 진짜 어렵게 나왔어요. 지금도 어렵지만 그러니까 유독 어렵게. 그래서 우리가 수학도 보면은 이 4점짜리 마지막 문제들 가장 어려운 게 있잖아요. 영어는 여기서 이렇게 변별력을 확보를 했죠. 자, 그런데 최근 트렌드는 어떠냐? 이 흐름 파악, 글의 흐름으로 뭐 옳지 않은 문장은, 혹은 글의 순서로 적절한 것은, 혹은 뭐 문장에 적절한 위치를 넣으시오.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게 나와요. 그러니까 빈칸도 어렵고 얘도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많이 공부하시고 우리나라 학생들의 전반적인 이제 영어 실력이 이게 우상향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평가원 교수님들도 생각을 하는 거지. 얘네들이 이제 빈칸은 이제 또 너무 또 잘하기도 하고 또 변별력을 확보해야 되니까 우리 흐름 파악하는 문제에서도 좀 변별력을 확보해 보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9번에서 여러 개, 여기 중간에 40번이 있잖아요. 뭐죠? 요약. 얘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요약문을 잘 읽고, 그러면 요약문을 내가 읽는다는 거는 글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고 들어간다는 거잖아. 그래서 요약문도 좀 수월하게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문 독해가 있는데, 선생님이 41번, 45번 이렇게 같이 써놨지만 41 그리고 이제 42 이게 한 세트고, 그 다음에 43부터 45까지가 한 세트잖아요. 여러분, 그 얘는 그냥 이야기죠, 이야기. 주로 소설 같은 거. 근데 얘는 지문의 느낌이 어떤가요? 많이 다르죠. 우리가 수능스러운 지문, 좀 이게 학술적이고 좀 심오한 이야기들, 좀 이제 학제적인 성격이 강한 것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얘도 좀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수능 시험을 준비를 할 때는 좀 마음의 각오를 하고, 좀 내가 정말 좀 이제 학제적인 글도 잘 독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뭐 독해 5대 노하우라고 준비를 했어요. 이 5가지 내용을 사실 여러분 중에 어떤 친구는 무의식적으로 좀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좀 스스로 체득을 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소재 주제를 파악한다. 두 번째로 주어 동사를 표시한다. 그 다음에 쉬운 말로 요약. 우리가 뭐 어렸을 때 학원에서 뭐 파라프레이징 한다 그러가잖아요. 이제 같은 내용을 뭐 다른 말로 이제 표현하는 거. 그리고 내용을 예측하며 읽자. 마지막은 시간 절약인데, 사실 이게 가장 본질적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2014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수능 영어를 좀 공부한 거는 12년 정도의 세월이잖아요. 그때 동안 체득한 것들이니까 여러분도 꼭 이제 연습을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는 거는 여러분이 좀 이렇게 일찍 영어를 이렇게 수능 영어로 완성을 해서 좀 고등학교 때는 좀 뭐랄까 다른 공부, 수학이나 국어 같은 거 좀 집중적으로 토지를 할 수 있도록, 그게 선생님이 의도를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랑 두 번째 노하우인데요. 첫 번째는 글의 소재랑 주제를 파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수능이 만들어지는 과정 같은 건 아시나요? 평가원에서 이 대학교 교수님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약간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거에 이제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핸드폰 압수를 하고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수능 지문은 굉장히 이제 되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글입니다. 그러면 글에는 반드시 소재가 있겠죠. 얘가 뭐에 관한 글인가? 글감 이런 것들. 그리고 주제가 있겠죠. 뭐 소재에 관한 생각이라던가 아니면 뭐 필자의 주장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캐치를 해야 되고, 이것만 잘해도 내 체감상 수능 영어의 한 70%는 풀립니다. 소재 주제만 잘 찾아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연습을 잘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주어 동사를 찾으면서 읽는 건데, 여러분 그 중학생 때부터 막 이런 거 하지 않나요? 문장의 주어가 뭐야? 문장의 동사가 뭐야? 선생님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어에는 서브젝트니까 S 표시하고, 뭐 동사에는 V 표시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주절 넘어서 종속절 나오고 이제 대절 나오면은 뭐 이렇게 S 프라임, 뭐 V 프라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여러분 이걸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 영어는 우리가 이제 SVO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어는 어떻죠? 한국어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순서가 반대잖아요. 영어는 I love you인데 우리 한국말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또 이게 반대로 나오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어랑 동사를 표시하며 읽는다는 게 이 문장 구조, 주어, 동사, 목적어의 구조를 여러분이 이제 뇌에 이제 약간 뇌새김 한다고 하나? 뇌에 이제 각인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문장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수능은 되게 만연체에다가 수식어도 많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문장의 오형식 할 때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같은 주요 성분들, 걔네가 이제 문장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거를 이제 찾는 연습을 하는 거고, 또 누가 무엇을 한다. 주어가 동사한다고 목적어를. 이게 뭐야 결국은?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이거를 캐치하는 연습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글 읽으실 때 주어랑 동사를 찾는 연습 꼭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글의 내용을 쉬운 말로 요약해야 한다라고 내가 적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작년 수능 24번 문제에 economic benefit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경제적 이점. 여러분 economic benefit을 딱 그냥 우리 한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돈이 되지 않을까요? 경제적 이득이라는 게 결국 돈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영어 힘든 이유를 생각해 보면 뭐 많은 게 있지만 문장이 너무 복잡하고 내용이 학술적이고 심오하고 그러면 나의 인지적 영역이 쭉쭉 떨어지잖아. 그러면 그거를 막기 위해서 최대한 쉬운 말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에 대해서 한 줄로 뭐 economic benefit이 좋은 거다. 근데 economic benefit이 나쁜 걸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여러분도 잘하는 거잖아. 뭐 이거 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하면은 좀 좋은 거 같은데요? 나쁜 거 같은데요? 그래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다만 여러분 이렇게 너무 느낌으로만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좀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그 정도 독해 능력이 돼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전문 용어가 많더라도 핵심은 단순하자. 그렇겠죠. 뭔가 이제 소재에 대해서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혹은 뭐 절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쉬운 우리말로 바꿔보세요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실시간으로. 그래서 나의 어떤 인지적 영향을 최대한 아낄 수 있게. 자, 그러면 요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이게 정말 좀 잔인하겠는데 내가 이해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주제문이 아직 안 나와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지문 전체를 다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를 좀 쉽게 말하면 뭐라고 되지? 이걸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글을 과연 이해를 했을까에 대해서 내라고 답변하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꼭 글을 쉬운 말로 요약해 본다. 실시간으로. 자, 그 다음에 글의 내용을 예상하며 읽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바둑 기사들을 보면은 이렇게 약간 다음수 내지 다다음수까지를 예상을 하고 추를 두잖아요. 수능 영어도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오랫동안 문제를 많이 풀고 지문을 많이 풀다 보면 뭘 느끼냐면은 되게 지문들이 좀 약간 거기서 거기라고 하나? 좀 이렇게 약간 비슷해요, 비슷. 그러니까 약간 주제도 좀 뻔하고 약간 이제 무슨 내용인지 무슨 말 하려는지 알 것 같은 순간이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이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연결어라고 배우잖아요. 연결어. 선생님이 여기 써왔거든요. 순접은 말 그대로 이제 같은 내용 오는 거. 뭐 therefore, 그러므로, thus, 따라서, in conclusion, 결론적으로. 얘가 오면은 뭐겠어요? 앞에 했던 거 똑같이 오겠고. 자, 그 다음에 근데 반대, 역접이 오면은 뭐 however, 그러나, but, 하지만, yet, 근데, in contrast, 대조적으로. 얘는 다른 내용이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통해서 다음 내용도 예측을 해보고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 이게 어떤 내용이 이어질까를 실시간으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약간 3번이랑 4번은 좀 이제 비슷해요, 결이.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은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노하우. 시간을 최대한 절약한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70분인데 이게 듣기 25분이랑 독해 45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45분 안에 28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1분 30초에서 2분 안에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문 한 개당 최대 2분 이라고 나와줬잖아요. 그러면 2분보다는 아래로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아까 전에 왜 우리 도표 해석 일치 불일치 전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쉬운 독해라고 했을 때 거기 막 1분에 10분 정도로 풀어라라고 한 게 그거예요. 우리 나중에 도표 나중에 이제 어법 어휘부터 어려운 것들이 막 나오니까 좀 약간 느낌이 좀 날아가면서 푼다고 해야 되나? 좀 진짜 약간 빠르게 내가 좀 마음을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먹으면 안 되겠지만 너무 이렇게 안주하고 좀 천천히 풀어도 안 돼요. 지문에서 내가 답의 근거를 찾았다? 그럼 선택지로 바로 내려가서 풀고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 과감히 그냥 쉽게 별표 치고 넘어가세요. 이게 수학이랑 영어과에 좀 다른 게 수학은 우리가 연역적 추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진짜 오래 깊이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영어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내가 영어 문제를 한번 모르잖아요. 글쎄 한 1시간 이상 넘게 생각하면 답이 나올 때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잖아. 그래서 모르는 문제, 어려운 문제는 과감히 별표치고 넘어가고 나중에 재도전한다.
그게 내가 나중에 나오는 뭐 장문 독해라던가 요약문 이런 걸 못 풀어서 다 찍는 것보단 낫잖아. 자, 그래가지고 시간 배분 가이드를 좀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어요. 듣기 기본적으로 25분인데 방송에 집중 당연히 해야 되겠죠. 여러분, 내가 가능하면은 뒷장의 쉬운 문제, 뭐 필자의 주장, 뭐 글의 목적, 뭐 심경, 분위기, 이거는 같이 한번 동시에 풀어보세요. 근데 내가 이걸 동시에 풀다가 방송 놓치면 된다는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좀 못하겠어. 내 실력은 그 정도 안 돼. 그러면은 여러분 좀 이렇게 표현이 격할 수 있는데 깝치지 말고 그냥 방송에 집중을 하세요. 그게 맞아. 자, 근데 이제 방송 끝났고 우리가 이제 독해 들어가겠죠. 쉬운 독해.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도표 해석, 일치, 불일치까지. 거기는 여러분 최대한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11개잖아요, 11개. 그러면은 10분. 뭐 정 안 되면 한 15분 정도. 근데 15분을 넘겨선 안 돼. 알겠죠? 그래서 빠르게 처리하고 또 이제 중간까지 읽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 주제를 내가 알 것 같잖아요. 그러면 선택지로 내려오세요. 정답의 근거를 내가 캐치한 거니까. 수능 영어 지문은 뭐 말미에 가서 주제가 이렇게 바뀌고 아예 다른 얘기라고 그런 거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알겠다. 그러면은 빠르게 선택지로 넘어온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수능 영어 어법 어휘부터 이거는 충분히 시간을 들이고 집중해서 풉시다. 그리고 논리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우리가 막 저기 그 수험생 언니 오빠들이 뭐 수능식 사고가 있네, 뭐 수능형 머리, 뭐 평가원적 사고라고 하잖아요. 그게 여기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내적 논리를 체득하는 연습을 여러분 수능 영어 공부를 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5분 동안은 검토 마킹 하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진짜 100점을 목표로 한다 혹은 1등급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은 마지막 45번까지 다 풀고 나서 아무리 못해도 한 5분 정도는 시간이 남아야 돼요. 선생님은 당연히 남았죠. 선생님은 뭐 10분 넘게도 남은 적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스스로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야 돼.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것일까, 그리고 내가 목표를 어느 정도 해야 될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을 잘 활용한다. 그래서 끝까지 다 풀 수 있도록. 자, 그리고 마지막 뭐 학습 방법, 당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예습이 있고 뭐 복습이 있는데, 여러분 복습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습은 그냥 한 번만 훑어만 보세요. 왜냐면은 뭐 여러분 중에는 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영어에 대해 좀 나는 자신감이 있다, 뭐 영어 좀 많이 안다 그런 친구도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뭐 소위 여러분이 쓴 말로 노베이스다 그러면은 예습을 한다고 해도 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복습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뭐 24시간에 왜 우리 그 망각곡선 얘기하잖아요. 뭐 24시간이 지나면 뭐 절반을 까먹고 뭐 3일이 지나면은 뭐 한 80%가 날라가고, 그래서 뭐 하루 이내에 노트를 보면서 핵심 개념을 떠올리는 연습. 우리가 이걸 백지복습이라고 하거든요. 백지복습. 그래서 내가 좀 뭐 노트든 흰 종이든 선생님이 된 것처럼 그 개념을 스스로 손으로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내용을 숙지하고 숙달할 수 있도록.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꼭 찾아보고 메모해 두라고 적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가끔 어떤 친구 중에는 이게 영어 이렇게 지문 읽다가 모르는 단어 나오면은 그냥 넘어가거나 좀 내가 이거를 떠올려 보겠다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자세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내 경험상 모르는 단어 있잖아요. 그냥 바로 사전 보세요. 그냥 바로 사전 보세요. 선생님 뭐 시험 때는 당연히 볼 수 없겠지만 선생님 문제 풀 때도 문제 풀 때 왜 그러냐면은 영어는 기본적으로 외국어거든요. 외국어 어휘를 내가 모르면 이거를 아무리 깊게 생각해도 알기가 어려워요. 물론 뭐 접두사 같은 거, 전미사 같은 걸 내가 전에 학습을 했다 그러면 좀 이제 생각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아예 처음 보는 명사 이런 건 떠올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간 낭비를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사전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꼭 메모하면서 이제 복습을 하시고. 자,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강조하는 거는 평상시에 지문을 많이 읽고 단어를 많이 습득을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를 열심히 해두자. 자, 그 다음에 빠르게 읽고 푸는 연습을 하십시다. 뭐 우리가 수학 선생님들이 항상 그러지 않아요? 빠르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 우리 영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시험이라는 게 제한 시간이 있고 70분 안에 45문항을 이거 얼마나 정확하게 하냐?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내가 이제
뭐 우리가 영어 책 읽기를 할 때는 이 내용을 다 보더라도 수능 지문을 읽을 때는 약간 강약 조절도 하고 내가 집중해서 봐야 될 파트랑 좀 이거는 그냥 빠르게 읽어도 되지 않나? 한 파트를 좀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독해를 하는 연습, 그것도 필요하다. 자, 마지막은요. 지금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시는데, 여러분 영어를 좀 좋아해 주세요. 뭐 아는 만큼 보이고 뭐 보이는 만큼 좋아한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살면서 느낀 건데,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의식적 노력의 행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막 처음에 영어 공부 그 20살 그 2014년도에 그 우리 독서실에서 할 때, 그때도 수능 영어 되게 어려웠어요. 막 되게 만연체로 써지고 그걸 하는데 이 독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고 막 힘들고, 근데 시험은 막 다가오고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울었어. 진짜 이렇게 도서관에 가가지고 막 구석에 그 병기칸에 가서 막 이렇게 엉엉 울었단 말이야.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있을 때 공부를 이제 많이 해두시고, 만약 이거를 보니 여러분이 이제 뭐 고3이다 혹은 재수생이다 그러면은 그래도 좀 여러분 한번 좋아해 봅시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쨌든 도전을 하는 거잖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고, 그래서 영어를 좋아해서 좀 이제 즐겁게 공부를 합시다. 마지막 밑에 영어를 잘하면 더 넓은 세상에 보인다고 적었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지금 이게 수능 역계는 이제 독해 중심. 그래서 막 문제에 뭐 밑줄 크고 뭐 동그라미 치고 막 이렇게 뭐 연결어에 삼각표 치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이게 하면서도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세요. 진짜 이게 과연 내가 뭐 미국에 가가지고 대화를 하고 뭐 대학교 가가지고 교환 학생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뭐 쓸모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거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어떤 스피킹이나 리스닝 능력이 향상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좀 뭔가 안 좋은 상황에서 항상 긍정적인 면을 찾고, 그리고 영어를 잘하면 더 넓은 세상에 보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수능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뭐 입시 공부, 뭐 중학생들은 이제 내신 공부할 거고,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제 좀 작은 나라입니다. 선생님, 뭐 우리나라 폄하하시는 거 그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분 그 호모제너스라는 형용사 아세요? 동일한, 동질적인이라는 뜻이야. 우리나라는 굉장히 호모제너스한 나라여서 다양성이 적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관찰하는 어떤 삶의 모습이나 우리가 뭐 미디어에 보이는 모습들이 절대 인생의 단순한 그 전부가 아닙니다. 선생님도 연세대 가가지고 교환학생들이랑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영어 스피킹 연습을 많이 하려고. 정말 별의별 나라가 세상엔 다 있고 별의별 어떤 민족, 뭐 별의별 삶의 모습이 있거든요. 영어를 할 줄 알면은 내가 걔네랑 대화를 하면서 걔네들의 어떤 경험이라던가 뭔가 삶의 태도를 이렇게 간접적으로만 들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교육과정에도 나왔지만 글로벌 시대니까, 그래서 영어를 잘하면 더 넓은 세상에 보인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능 영어를 인연으로 만났지만은 영어 공부, 뭐 이제 대학교 가서 뭐 토익 공부도 하잖아요. 그것도 열심히 하시고 그 과정이 있어서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까 같이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